이번에는 문제에서 기타 작업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문제는 매크로 작업 시트의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면 되는데요. 자, 이번 작업은 매크로 작업으로 커마 2급 실기 시험에서는 매크로를 2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매크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매크로는 B12에서 22 영역의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매크로의 이름을 합계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합계 매크로는 개발도구 탭에 있는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의 B14에서 C15 영역에 생성을 하고 단추의 텍스트를 합계로 입력한 다음 이 단추를 클릭할 때마다 합계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첫 번째 매크로의 작업 순서를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선택을 해서 B14에서 C15 영역의 단추를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삽입한 이 단추의 첫 번째 매크로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매크로를 지정할 때 매크로의 이름은 합계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합계 매크로는 B12에서 22 영역의 합계를 계산하는 수식을 입력을 해서 매크로를 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추의 텍스트를 합계로 입력하면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매크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크로를 지정할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위쪽에 있는 개발도구 탭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에 있는 삽입을 클릭한 다음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B14에서 C15 영역을 드래그해서 단추를 삽입하면 되는데요. 자, 단추를 삽입할 때에는 그냥 드래그하지 말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합니다. 자,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단추나 도형을 삽입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그 셀의 크기에 맞게끔 단추나 도형이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B14에서 C15 영역을 드래그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대화 상자에서 지정할 것은 매크로의 이름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작성할 매크로의 이름은 합계이기 때문에 매크로 이름란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삭제를 하고 합계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거나 확인을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상자 오른쪽에 있는 기록 단추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대화 상자에서는 방금 입력한 그 매크로 이름이 올바른지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매크로 이름란에 합계가 올바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확인 단추를 클릭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작업하는 모든 내용들은 매크로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작성할 첫 번째 매크로는 B12에서 22 영역의 합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수식을 입력할 첫 번째 셀인 B12 셀을 선택을 하고 다시 화면 위쪽에 있는 수식 탭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함수 라이브러리 왼쪽 끝에 있는 자동 합계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합계를 계산하는 썸 함수와 범위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요. 자, 우리는 범위가 올바른지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범위를 확인해 보면 운영비 영역인 B14에서 B11 영역이 올바로 지정되어 있네요. 그래서 엔터를 눌러서 결과를 표시하면 되는데요. 자, 그냥 엔터를 누르지 말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수식을 입력한 셀에 커서가 놓여지게 됩니다. 자, 나머지 영역에도 수식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요. 자, 각각의 셀에 수식을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B12 셀의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를 모두 다 입력했기 때문에 이메일 셀을 선택을 하고 위쪽에 있는 개발도구 탭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코드에서 기록 중지를 클릭을 해서 매크로를 종료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추에 있는 텍스트를 합계로 수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단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메뉴에서 텍스트 편집을 선택한 다음 단추 안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삭제를 하고 합계를 입력한 다음 이메일 셀을 클릭을 해서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첫 번째 매크로를 작성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매크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는 A3에서 23 영역의 글꼴색은 표준색 연한 파랑을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를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매크로의 이름을 서식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서식 매크로는 도형에 있는 빗면을 동일 시트 D14에서 25 영역에 생성을 하고 도형의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한 다음 이 도형을 클릭할 때마다 서식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매크로의 작업 순서를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도형에 있는 빗면을 선택을 해서 D14에서 25 영역에 도형을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삽입한 도형의 매크로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매크로를 지정할 때 매크로의 이름은 서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식 매크로는 A3에서 23 영역의 글꼴색은 표준색 연한 파랑을,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로 적용을 하는 매크로를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형의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하면 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이 두 번째 매크로를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매크로를 지정할 기본 도형의 빗면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위쪽에 있는 삽입 탭을 선택을 하고 일러스트레이션에 있는 도형을 클릭한 다음 기본 도형에서 빗면을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단추를 삽입할 때 마찬가지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D14에서 25 영역을 드래그해서 도형을 삽입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단추를 삽입했을 때에는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타났지만 도형을 삽입할 경우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이 도형의 매크로를 지정해주면 되는데요.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메뉴에서 매크로 지정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에서 우리가 지정할 것은 두 번째 매크로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 매크로의 이름은 서식이기 때문에 매크로 이름란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삭제하고 서식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있는 기록 단추를 클릭한 다음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 이름란의 서식이 올바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매크로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매크로는 A3에서 B3 영역에 글꼴색은 표준색 연한 파랑을, 글꼴 스타일은 굵게를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식을 적용할 A3에서 23 영역을 블록으로 지정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화면 위쪽에 있는 미니 도구 모음을 이용해서 먼저 글꼴색에서 표준색 연한 파랑을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화면 왼쪽에 있는 미니 도구 왼쪽 끝에 있는 굵게를 클릭을 합니다. 서식을 모두 지정했기 때문에 매크로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메일 셀을 선택을 하고 다시 화면 위쪽에 있는 개발 도구 탭을 선택한 다음 왼쪽에 있는 코드에서 기록 중지를 클릭을 해서 매크로를 종료합니다. 마지막으로 도형의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서 도형을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 이번에는 텍스트 편집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도형에 서식을 입력을 하고 이메일 셀을 클릭을 해서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두 개의 매크로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그럼 지금 작성한 매크로들이 올바로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계 영역에 입력되어 있는 수식은 모두 삭제를 하고 A3에서 23 영역에 입력되어 있는 서식은 글꼴색은 자동으로 그리고 굵게는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합계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B12에서 22 영역의 합계가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식 도형을 클릭하게 되면 A3에서 23 영역의 글꼴색은 표준색 연한 파랑이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가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매크로를 작성해 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차트 수정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의 두 번째 문제는 차트 작업 시트의 차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차트를 수정하면 되는데요. 차트 작업의 지시사항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작업은 문제에 주어진 차트에 이 5가지의 지시사항을 각각 지정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정답 그림처럼 차트를 완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차트 작업은 우리가 앞쪽에서 공부했던 셀서식 작업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지시사항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지정하는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이 각각의 지시사항을 적용을 해서 차트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작업의 첫 번째 지시사항을 보면 A번의 성명별 국어, 영어, 수학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면 됩니다. 그럼 차트의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기 위해서 차트를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바라보기 메뉴에서 데이터 선택 메뉴를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데이터 원모 선택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지금 현재 차트의 데이터 범위로는 전체 반에 해당하는 성명과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범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A반에 해당하는 자, 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만 자, 범위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업무 선택 대화 상자의 차트 데이터 범위에 있는 모든 내용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A반에 해당하는 성명들이죠. 자, A반에 해당하는 성명인 A3에서 A5 영역을 자, 범위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A반에 해당하는 자, 윤우주와 주효영이죠. 이 영역을 범위로 지정해야 되는데요. 자, 범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A9에서 A10 영역을 자, 범위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번에는 국어, 영어, 수학 점수 영역인 C3에서 E5 영역을 범위로 지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C9에서 20 영역을 범위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차트에는 자, A반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만 자, 데이터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지시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두 번째 지시사항은 차트 종류를 묶은 가로 막대형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자, 차트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해서 다시 차트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이번에는 차트 종류 변경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대화 상자에서 가로 막대형 탭을 선택을 합니다. 자, 가로 막대형 탭을 선택을 하면 기본적으로 묶은 가로 막대형이 선택되기 때문에 자, 그냥 확인 단추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세로 막대형에서 가로 막대형으로 차트 종류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차트 작업의 세 번째 지시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제목을 차트 위로 추가하여 그림과 같이 입력한 다음 차트 제목의 글꼴은 도둠체, 그리고 크기는 16, 글꼴색은 표준색 노랑, 채우기 색은 표준색 파랑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차트 제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선택을 하고 화면 위쪽에 있는 차트 도구 메뉴 중에서 자, 레이아웃 탭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레이블에 있는 차트 제목을 클릭한 다음 아래쪽에 있는 차트 위를 선택을 합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차트 제목이 삽입이 되는데요. 이 차트 제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을 클릭한 다음 자, 수정할 자, 제목이죠. 자, A반이죠. A반 3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차트 제목이 수직 입력줄에 입력한 내용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차트 제목의 서식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차트 제목에 모서리, 테두리 있죠. 테두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화면 위쪽에 있는 미니 도구 모음 중에서 자, 첫 번째로 글꼴 안에서 자, 글꼴은 도둠체로 지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도둠체를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자, 이 글꼴란에서 글꼴을 찾기 힘들 경우에는요, 그냥 글꼴란을 선택을 하고 도둠체를 직접 입력해 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도둠체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서 글꼴을 지정해 줘도 된다는 것을 자,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으로는 자, 글꼴 크기를 16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자, 글꼴 크기 안에서 16을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자, 이 글꼴 크기 역시 직접 글꼴 크기 난을 선택한 다음 자, 숫자를 입력해 줘도 됩니다. 미니 도구 모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차트 제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자, 도둠체와 글꼴 크기 16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글꼴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글꼴색에서 자, 표준색 노랑을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우기 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도형 채우기에서 자, 채우기 색을 표준색 파랑이죠. 파랑을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차트 제목이 자, 지금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트 작업의 네 번째 지시사항을 확인해 보면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를 하되 레이블의 위치를 안쪽 끝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자, 데이터 레이블 값은 자, 각각의 계열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수학 계열을 선택을 하고 화면 위쪽에 있는 차트 도구 메뉴 중에서 자, 레이아웃 탭을 선택한 다음 자, 이번에는 레이블에 있는 데이터 레이블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자, 안쪽 끝을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데이터 레이블 값이 자, 안쪽 끝으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자, 영어 계열을 선택을 하고 다시 화면 위쪽에 있는 레이블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클릭을 하고 안쪽 끝에를 선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어 계열을 선택을 하고 위쪽에 있는 데이터 레이블을 클릭한 다음 안쪽 끝에를 자, 선택을 합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각각의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이 자, 안쪽 끝에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 차트 작업의 5번째 지휘사항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가로 갑축은 값을 거꾸로로 지정하면 됩니다. 자, 가로 갑축의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가로 갑축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가로가기 맨 아래쪽에 있는 축서식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축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대화 상자의 축 옵션 탭에서 자, 값을 거꾸로를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자, 기본값은 해제인데요. 자, 해제했을 경우에는 자, 세로 항목축이죠. 세로 항목축이 왼쪽에 있었는데 값을 거꾸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세로 항목축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서식 대화 상자에서 자, 닫기 단추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차트 수정 작업을 해보았습니다.